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업 1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학 일반이라는 교과가 1년 동안 어떻게 수업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즉, 전체적인 1년 동안의 수업의 흐름과 그 다음에 평가 방법, 그리고 오프라인 개학 전까지 공학 일반 교과의 온라인 수업 체계와 패턴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이제 선생님의 2학년 기준의 교육 철학 정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이라는 체계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3대 요소가 교사, 학습자,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학생부 종합전형의 도입으로 인해서 공학 일반이라는 반이 만들어졌고, 그 공학 일반이라는 반 속에서 선생님 교과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즉, 공학이라는 교과가 여러분들 삶과 미래에 이상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고 선생님 스스로 실천하고, 그리고 그것을 학교교육원에서 풀어주는 것이 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의 공학 일반 교과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학. 네. 첫 번째 수업 목표를 소개하자면 쭉 볼게요. 쭉 보면은 수업 목표는 1년 동안의 수업 목표를 이렇게 5가지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내용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습득하고 아니면은 실제적인 방법을 습득하고 하는 과정에서 요 1번부터 5번까지의 목표만 달성하면 선생님 수업이 성공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공학 분야에 대한 이해입니다. 교과서의 목차를 보시면 사실은 공학이라는 어떤 체계 안에 너무나 다양한 분야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대학교로 생각해보면 그게 학과로 이게 분류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교과서를 보시면 교과서 목차를 잠깐 보면 뭐 정보통신공학이다 하면 정보통신공학 안에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그 다음에 정보보안 등등, 자동화공학, 로보틱스, 메카트로닉스 등등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공학이다 하면은 이제 에너지공학 안에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에 관련된 것들이 있고, 뭐 에너지공학 박사다 이러면은 수력발전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력발전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분야가 또 있고요. 뭐 생명공학과, 다 아시겠지만 생명공학, 화학공학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건설, 건축과 토목 이렇게 또 구분이 됩니다. 기계공학 당연히 있고요. 요즘 새로 생겨나는 공학 분야가 있는데 뭐 산업공학이나 아니면은 좀 이게 인문계열 쪽의 공학인데 교육공학이라는 것도 또 있습니다. 즉 이렇게 공학 분야는 점점점 파생되어서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런 분야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융합공학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 요즘 사회가 모든 지식들이 연결돼서 융합적으로 사고되고, 그 융합적인 사고 바탕 안에서 생산품이나 상품이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시스템이 나오든지. 그래서 마지막에 융합공학에 대한 이해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이제 넘어가서 현실적으로 봤을 땐 이 산업의 흐름과 여러분들 개인적인 진로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산업이 변화하는 시기에는 인간의 삶의 모습과 형태가 정말 다양하게 변화됩니다. 개인 입장에서 따라가기 힘든 속도로 변화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 정말 빠르게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죠.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1학년 때 얘기했겠지만
2007년 7월 29일은 인간의 삶의 형태를 정말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3G를 세상에 공개하고 판매했던 날짜이기도 하죠. 즉, 그 이후부터 어떤 기계의 도입이고 그 기계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순간부터 산업의 형태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산업의 형태가 변화되면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업의 형태도 변화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술과 공학과 그리고 그에 관련된 산업을 이해하면 미래 직업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부터 4번까지는 사실은 방법론적인 측면입니다. 공학 안에 나와 있는 사고의 방식을 이해해 보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프로블럼 설빙이라고 해서 1학년 때 간단히 이제 다루고 넘어간 내용인데 2학년 때는 공학 일반 수업에서는 이것을 실제로 실습해보고 이것에 관련된 관점들을 좀 키워주는 식의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분명히 이제 단계가 존재하고요. 문제 해결법 안에는 문제 확인, 계획 실행, 평가라는 단계가 존재하고 각 단계에서 활용하는 사고의 방식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1학년 때는 그게 있다 정도만 배웠고 2학년 때는 그것에 관련된 활용 방법을 하나씩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공학적 어프로치, 엔지니어링 어프로치 방식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엔지니어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부분을 한번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민해보고 엔지니어들이 어떤 문제를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사고의 방식을 조금 배워보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공학자들의 사고방식이죠. 1학년 때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바탕으로 어떤 제품에 대한 원리를 파악해 보았는데요. 그것도 비슷한 어떤 사고의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좀 재미있게 진행을 했는데 2학년 때 조금 진지하게 한번 그런 과제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학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이작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있죠. 이 과학자는 우주의 물리법칙을 발견했지만 그러면은 공학자들은 뭘 할까요? 이 물리법칙을 바탕으로 해서 태양계 바깥으로 탐사선을 띄워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술적인 도입을 하게 되겠죠. 즉 과학과 공학의 차이점은 그리고 공학적 접근은 과학은 이론적인 것이고 자연 현상적인 것을 수학적이고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정의 내리고 하는 것이라면 공학은 그러한 것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산물을 만들어내고 실제 인간 사회에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정에 있어서 사고의 방식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함양해야 되는 네 가지 네 가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CT 리터러시, 크리에이티비티, 퍼시스턴스, 어댑테이빌리티. 그래서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사회에 도입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매체와 플랫폼들에 대한 어떤 소양 능력 그리고 창의성 교육은 선생님이 이따 소개를 또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가 퍼시스턴스, 그러니까 지속성인데요. 어떤 분야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사실 공학자들한테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적응력. 세상이 변해가는데 이제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하고 기기가 존재하면 그 기계를 자기의 환경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잘 활용할 수 있는 적응력이라고
적응력을 또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가 일반적인 공학 일반의 목표라기보다 이제 선생님이 공학 일반을 수업하는 데 있어서 추구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자, 수업 목표에 대한 설명은 끝났습니다. 이제 평가로 잠깐 가보면 쭉 볼게요. 1학년 때랑 거의 동일합니다. 설계는 지필 20, 그 다음 기말고사 지필 20. 그래서 40%가 지필고사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 기말고사 때 수행 1번, 2번 2가지가 있습니다. 1번, 2번 2학기 때도 2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차시가 일주일에 2차시기 때문에 이제 기술 수업보다는 좀 시간이 있어서 지필평가 관련된 강의식 수업을 조금 더 많이 할 거고요. 1학년 때보다는. 수행은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 한 가지 수행이 한 가지 주제입니다. 사실은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인간의 모습을 분석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하나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 보고서에 근거하여 발표하는 식의 수행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말고사 때 성적을 입력하는 것 뿐이지 수업은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부터 쭉 진행이 됩니다. 2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신 공학 분야 동향 제품 조사 및 특허 검색. 1학년 때보다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그 다음에 그 관련된 특허를 바탕으로 우리가 수정하고 우리 스타일대로 재설계해서 제품 설계를 간단히 하고 그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식의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온라인 계약 형태가 길어진다면 요 4가지 활동들을 좀 유동적으로 이렇게 변형시켜서 개인별 보고서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해 부탁드리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온라인 수업 패턴은 선생님이 다른 교과랑 거의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리로스쿨에 리로스쿨 학습방에 그 다음에 2학년 공학일반 탭에 이제 매주 금요일 한 8시에 강의가 업로드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죠. 24시 전까지 이제 열려 있고요. 그 사이에 영상을 듣고 이제 선생님이 제시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달아주면 되는데요. 리로스쿨 학습방 공학일반 방에 이제 매주 강의를 올릴 때 유튜브 링크를 걸어서 올릴 거고요. 그래서 유튜브 강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되는 강의가 하나 올라갑니다. 거기에 질문 한 가지가 이제 포함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링크가 2개가 올라갈 건데 두 번째 링크는 관찰 컨텐츠라고 해서 해보시면 압니다. 하나가 또 올라갈 겁니다. 거기에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튜브 강의에 나오는 질문 한 가지, 그다음 관찰 컨텐츠에 나오는 질문 한 가지를 덧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네, 리로스쿨 덧글로 바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바탕으로 강의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하고 출석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관찰 컨텐츠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관찰 컨텐츠는 이렇게 보시면 2분짜리 영상이고요. 기술실에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선생님이 1분 동안 이렇게 접사나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촬영 구도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도구를 보고 제시하는 선생님의 창의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이렇게 올리는 식의 과제형 형태는 아니고 그냥 댓글을 달아서 확인하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 철학입니다. 쭉 돌아오면 1학년 때랑 좀 다르게 2학년 때 교육 철학은 Learning by Doing이라는 교육학자 존 듀이의 말을 좀 인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면서 배우는 거죠. 하면서 경험하면서 경험을 토대로 학습하는 방식. 근데 이게 이제 오프라인 형태의 계약이 돼야지 좀 가능한 부분인데 어찌됐든
이제 강의를 준비하다가 좀 지치면 프로그램 소개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램 같은 것도 소개를 할 테니까 네, 그냥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차시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PPT를 이용해서 쭉 또 이야기를 듣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